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1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탐나는 세계사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어제 한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신 게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9304번님께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역사는 아무리 구멍을 파고 감추려고 해도 나올 때가 되면 나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자마자 이원복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 그 역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밖으로 나온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역사도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네. 그 나온 그 역사가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그건 모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의 뉴스를 배우자라는 기획 의도와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께서 주신 문자 메시지가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핫키워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오스트리아의 부총리가 러시아 여성에게 정부 사업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네. 부총리가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네. 유럽 전체가 지금 좀 난리가 흔들거리는 났죠. 상황인데 네. 교수님께서도 관련 뉴스 보셨죠? 네, 봤죠. 봤는데 예. 이 오스트리아 정치가 지금 보수당하고 사회당하고 그러니까 우파 좌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하고 갑자기 떠오른 요즘에 전 유럽적 현상이 그 극우파 있지 않습니까? 예. FPO라고 해서 자유당이 제3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당도 과반수가 안 되니까 지난번에 2013년인가 그때 그 국민당 보수정당하고 극우정당인 자유정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과반수를 넘겼거든요. 네. 근데 이 그 극우정당의 당수란 사람이 그 이비자라고 스페인에 있는 섬에서 러시아의 재벌을 자처하는 여성하고 나오는 것이 그대로 녹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철도권 넘기겠다, 뭐 무슨 오스트리아 최대 일간지를 사고 싶다 해가지고 그 러시아의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네. 협력성을 갖다 가장 중요시한 유럽에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네. 18일 날 슈트라흐 부총리가 이거 사퇴를 했죠. 장본인. 예.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스트리아와 하필이면 왜 러시아 간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러시아가 손댄 것이 이 오스트리아만 아니고 예.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뭐 러시아하고 네네. 연관살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반유럽 연합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데 편성해가지고 러시아가 전체 유럽에다가 자기 편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딱 걸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더 역사적인,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 보자면,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3대 강국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강국이었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배워온 세계사로는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전부인 줄 알지만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19세기까지는 이 유럽, 그러니까 영국은 저 해외 쪽 식민지 쪽으로만 이렇게 밖으로 나들어왔지. 유럽 대륙과 동부 아시아 그쪽은 전부 이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프랑스가 곁들인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맨 중앙에 있으면서 가장 강대국이 하나였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눈에 띄는 강국은 아닌데. 지금은 8만 평방킬로미터 좀 넘어서 대한민국보다 작은 영토로 줄어들었지만요. 예.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서명하고 나오던 그 프랑스 총리가 중얼거리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제 찌꺼기만 남았네. 아. 그러니까 거대했던 제국이 전부 공중 분해를 해버리고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본토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흔적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어마어마했죠. 아, 그러니까 영토 자체가 굉장히 컸었군요. 영토가 큰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가 옛날에 유럽에서 옛날 옛적에 하면 우리가 무슨 프랑스 떠올리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오스트리아예요.
아, 그런 그렇군요. 동화적 분위기 그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오스트리아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위상이 굉장히 컸던 건데. 엄청났죠. 네. 그러면 그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두 번의 계기가 있는데, 네. 한 번은 나폴레옹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한 1806년에 한 번 당했고, 그 다음에도 다시 강대국을 위치를 회복해가지고 유럽에서 큰 소리를 아주 떵떵 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오스트리아가 패망하게 된 것이 1차 대전에 독일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전쟁 벌였다가 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1차 대전에 진 다음에 그 1차 대전에서 4개 제국이 망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러시아 제국이 망했고, 독일 제국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망했고, 네. 오스만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는 1918년 11월 11일 날 2차 대전을 지면서부터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렇군요.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오스트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아마 다들 워낙 명화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배경을 보면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른데 이 배경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고 네. 주인공이죠. 이 트랩 대령이 오스트리아 국적을 갖고 있죠.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죠. 그 유명한. 예. 잘츠부르크가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잘츠부르크 하면 모차르트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운드 오브 뮤직 관광 코스도 있고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면 이 트랩 대령이 가족 네. 합창 대회에 나가서 그 정말 유명한 노래 에델바이스를 부르는 그렇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오스트리아랑 관련이 있는 거죠? 당연히 관련이 있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히틀러가 사실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아, 그런가요? 그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오스트리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브라우나우라고 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빌미로 했던 간에 하여튼 거기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사투리 정도이지 똑같은 독일어를 쓰고 독일 민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아리아 민족은 합쳐야 된다고 그래서 히틀러가 1938년 4월 10일 날 오스트리아를 합병해버립니다. 합병해버리고 2차 대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전직 장교들한테 소집령을 내리죠. 예. 그 트랩 대령에도 함부르크로 와가지고 독일군에 합류하라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치를 증오했던 트랩 대령이 그 증력을 호출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이 음악 대회를 이용해가지고 스위스로 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델바이스가 오스트리아의 국화잖아요. 국화인데 이제 에델바이스가 말 그대로 번역하면 에델이 노블이고요. 네. 바이스가 화이트거든요. 네. 우아한 하얀 꽃이란 뜻인데 국화죠 말하자면. 너무 예쁘죠. 하얀 아주산에 많이 피어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델바이스의 가사도 보면 이 나치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부분이 그렇죠. 등장을 합니다. 네. Bless my homeland forever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나의 조국을 영원히 축복하라. 그 말은 뭐냐니까 나의 조국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우리는 저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트랩 대령이 그걸 이용해서 망명길에 올랐고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결국 독일과 합병이 된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에 나서게 된 거죠? 네네. 2차 세계대전에 나섰다가 패전국이 된 겁니다. 네. 패전국이 돼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왜 독일처럼 나치의 잔혹한 행동들, 유대인 학살과 2차 대전 책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성의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1943년에 모스크바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스크바 선언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소련 이 네 나라가 만나서 앞으로 전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그 회담인데 그때 어떤 결론이 나왔냐니까 오스트리아는 나치의 첫 번째 실행 국가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나기 전에 최초로 점령당하고 합병된 나라이기 때문에 피해 국가로 본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최초의 피해 국가니까 이 나치 학살하고 2차 대전의 책임을 경감시켜줘야 된다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는 거기서 크게 혜택을 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의 점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연합군 점령 받았죠. 독일하고 똑같이 패전국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소련 4개국으로
분할 통치를 받았죠. 55년까지. 네. 55년까지 통치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외교를 잘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의 정치인들이 살살살살 잘 꼬드겨가지고 우리는 다시는 전쟁 안 한다. 너희들 독일 나쁜 거 봤지 않냐. 네. 우리는 당한 것뿐이다. 우리는 스위스처럼 영구 중립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련이 볼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위성국가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한 발씩 바뀌어요. 네네. 거기까지 하면은 서방국하고 극렬한 대립을 겪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볼 때 중립국이 되는 것이 위성국가 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4개 점령국가가 전부 1955년 10월 26일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55년 10월 26일이 영구 중립 선언일과 외국 군대 철수일이라서 오스트리아의 국경이 되죠, 지금. 아, 그렇군요. 오스트리아가 참 정치력이 좋은 나라인가 봐요. 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크게 걸렸죠. 그러니까요.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까지는 정치력이 참 좋은 나라라고 여겨졌었는데. 잘해왔죠. 예. 네. 근데 이제 극우파들 때문에 요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양반 국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양반 의식이 강한 건 무슨 말인가요? 자고로 과거에 강대한 국가였던 나라들은 괜히 있는 척하는 게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그 전통과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네. 오스트리아가 특히 그래요. 지금은 뭐 모든 직장이나 뭐 그 선망이 독일서 직장 갖는 것이 꿈일 정도로 좀 많이 쇠락을 했지만은 네. 지금도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이 독일 사람 알기를 강남 신흥부자 정도 이렇게 알고 너희들이 뭐이냐고 속으로 콧방귀를 낀다고요. 네. 그리고 이 비엔나 거기는 모든 예술의 중심지고 비엔나 가면 택시 운전기사도 클래식 음악 듣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아주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이 영국도 그렇고 이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타이틀이 없는 사람은요. 네. 내복을 안 입고 시내 밖에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버스 운전기사한테도 파르마이스터, 드라이브 마스터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그리고 집배원한테도 오피스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죠. 네. 가장 흥미있는 것이 지금은 약해졌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학위가 3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닥터 아모라고 쓴 게 아니라 프로페서 닥터 아모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호칭에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 양반 국가라는 건 지금도 어떠한 스펙이나 자격증보다도 권위 있는 교수의 소개장이 직방입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그 어떤 교수나 어떤 지식인들, 네. 문화 그런 것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 높은 나라죠. 그렇군요. 그래서 양반 의식이 깊을 수밖에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오스트리아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